네, 안녕하세요. 예, 민법 6월 월말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처음 이제 모의고사 보셨죠? 그래서 뭐 잘 보신 분들도 있었고 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첫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앞으로 올려나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40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요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시고, 그죠? 그런 의미가 좀 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앞으로 이제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에 중점을 두고 뭐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문제와 지문을 정확하고 빨리 풀어내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40문제를 이제 전부 다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기본 실력을 이제 잘 갖춰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막 뭐 이제 궁금한 거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방법보다는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책에 있고 이제 기출문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점수 획득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 드리는데, 이게 40문제가 이제 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답률, 우리 통계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정답률이 낮은 지문 위주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는 뭐 많이 맞추실 거예요.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정답률이 2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많이 틀렸다. 그죠?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제가 1번에다가 이제 함정을 좀 팠는데,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조건에 의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답니다. 본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는 뭐 다 아실 텐데 1번 때문에 이제 헷갈려서 많이 이제 틀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3번 보시면, 3번도 이제 정답률 37%밖에 안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번 지문이 정답 지문인데 1번 지문이 좀 생소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원이 2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사단법인의 성립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러는데, 이제 맞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단법인의 해산이 77조에 보면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경우가 해산사유예요. 그죠? 그래서 사원이 이제 1인이라도 남으면 이게 해산사유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사원이 2인 이상이 된다는 거는 성립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맞습니다. 맞는 지문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 요거 이제 1번 지문에 이렇게 이제 좀 까다롭게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한 그 취지가 사실은 1번 지문보다 나머지 지문이 틀렸다는 걸 좀 아셨으면 이제 1번 지문을 더 답으로 골라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문 보시면 사실 이제 뭐 답이 다 쉽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4번 요거 이제 여러분들 또 4번에 또 함정 빠지시면 안 되죠. 4번 너무나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 대표권 제한을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서 이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선악 불문하고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대표권 제한 대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이 이제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1번 지문은 좀 맞는 지문으로 골라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출제를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장 가면 출제자들이 그런 의도로 출제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5개 지문을 다 알아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12번 가시죠. 그래서 12번, 나머지는 뭐 정답률 좋고, 12번이 이제 40%밖에 안 된다. 역시 이제 소멸시효 문제 여러분들 어려 하시죠. 그래서 이제 12번 40%밖에 안 나왔는데, 1번, 2번은 쉬운 얘기였고, 이제 3번 지문 매우 중요하죠. 그죠? 3번 지문 최신 판례갖고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지문 후순위 담보권자인데,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담보권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배당이익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는 함정을 좀 팠죠.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니까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운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틀렸죠. 그죠? 우리 판례는 이렇게 배당이익이, 그러니까 순위가 상승하고 배당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게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직접적 이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이제 직접 수익자,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직접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여기다 이제 4번이 맞는 지문인데, 자, 사실은 이제 4번 지문이 좀 쉬워서 이제 여러분들 정답 많이 맞추지 않을까, 이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게 출제를 했던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지문 정답 이제 정답률 40%밖에 안 나왔는데,
자, 제가 응소는 항상 이제 물상보증인 조심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소도 재판상 청구에 준해서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판례인데, 다만, 예, 재무자가 제기한 소에 응소하면 이렇게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겠지만,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서 응소해서 권리 주장해 봐야, 그죠? 물상보증인은 책임 없이 책임만 지는 자이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응소행위가 이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질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맞고 4번 질문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45번도 이제, 13번도 이제 45%밖에 안 났네요. 그죠? 요건 조금 의외였다. 그죠? 요거는 이제 잘 맞출 수 있을 줄 아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13번은 이제 4번 지문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정답 지문 먼저 보시면, 선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도 그 이후에 최종 등기 명의자가 등기 부채식자 항변을 제출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면, 그 전에 여러분 이게 잘 아시는 판례인데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전에 등기 명의자들은 최종 등기 명의자의 시효 취득 사실을 원용해서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맨날 물권법에 그려드리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데 위조해서 이제 등기했다, 원인 무효다. 근데 이제 병에게 팔고 이제 정에게 또 팔았는데, 정이 이제 비로소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하기 전이라면 갑이 을을 상대로도 말소 청구할 수 있었고 병을 상대로도 말소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의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그러면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이제 갑은 소유권 상실이잖아요. 그럼 이제 갑은 소유권 상실했기 때문에 물권적 촉권에 권원이 없대. 권원이 없는 자의 청구다. 그죠? 그럼 권원 없는 자는 더 이상 말소 청구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이제 을과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문이 표현됐으면 여러분들도 잘 아셨을 것 같은데, 지문이 을병을 기준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한 전 이제 등기 명의인들 을과 병이, 그죠? 병의 등기부 취득시효를 이유로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음을 이유로 갑의 말소 청구에 항변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표현만 다르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이 맞다.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등기 명의자들은 최종 등기 명의자의 시효 취득 사실을 원용해서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소 청구 안 당한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맞고 이제 정답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이 조금 이제 좀 어색해서 이제 많이들 틀리신 것 같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가십니다. 17번도 43%다. 17번도 이제 43%밖에 안 나왔는데, 17번 문제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5번 지문이 정답이었는데, 이제 5번 지문 보시면, 일단 5번 지문 보시면,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을의 취득시효 사례인데, 그죠? 그림은 뭐 취득시효 사례니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봐야 되나? 이제 갑은 을의 이면을 이제 20년간 이제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기 전면에서 취득시효 완성됐다. 그죠?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이제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취득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요건 이제 문제 둘째 줄.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요건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즉,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은 임의하를 병에게 처분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줬다. 그죠? 그러면 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이니까 3원칙이 돼갖고 갑은 병에게 이제 취득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요럴 때 이제 갑일병 병명에게 옳지 않은 것 찾는데, 1번은 갑이 자신 명의로 등기 알고 있지 않는 사이에 먼저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돼 버리면 병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맞죠? 그죠? 3원칙이다. 그죠? 맞다. 그다음 2번. 요때 이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제 불능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갑이 을에게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거냐, 세 가지 가능성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 불법행위 손배청, 그 다음에 이제 대상청권, 그 다음에 이제 참호불이행, 세 가지를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도 이제 차근차근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번 보시면, 갑은 을에게 대상청권 행사해서 을이 취득한 이익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맞죠. 그죠? 이 대상청권은, 아시다시피 취득시효에서는, 갑이 을에게 이
취득시효 원성으로 인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한 적이 있으면 대상 조건이 인정됩니다. 그죠? 지금 문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특기를 요구한 적이 있다, 행사한 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 사안에서는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대상 조건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특기 청구 요구했을